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희망의 첫 번째 신호가 울려 퍼졌다. 알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기도 전에 서연의 눈은 이미 떠져 있었다. 마치 운명이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간절함이 그녀를 잠에서 일깨운 것이었다. 오늘, 바로 오늘이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 KBC 방송국 아나운서 최종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요동쳤다. 수년간 품어왔던 꿈이 현실과 맞닿는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젖히자 여명이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고개를 내미는 태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 찬란한 광경은 마치 오늘 하루를 축복하는 신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서연의 입술에서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올린 모든 노력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텔레비전 속에서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들을 바라보며 품었던 그 꿈이 이제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있었다. 삽사인 완벽을 향한 준비. 거울 앞에 선 서연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가득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흠잡을 데 없는 외모였다. 서연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세심하게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먼저 머리카락이었다. 밤새 뒤척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다. 한 올 한 올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마침내 완성된 헤어스타일은 우아하면서도 단정했다. 목덜미에서 시작되어 귀 뒤로 넘어가는 완만한 곡선이 그녀의 기품 있는 목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다음은 메이크업이었다. 서연은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배운 노하우를 총동원했다. 파운데이션을 얇고 균일하게 발라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한 피부톤을 연출했다. 아이섀도는 차분한 브라운 톤으로 선택하여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만들어냈다. 마스카라를 한 번, 두 번 정성스럽게 발라 속눈썹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세웠다. 마지막으로 립스틱이었다.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은 코랄 핑크 색상이 그녀의 입술 위에서 생기 있는 미소를 완성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본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얼굴만큼은 완벽했다. 옷장 앞에서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정장이 옷걸이에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진한 네이비 색상의 재킷과 스커트, 그리고 순백의 실크 블라우스. 이 조합은 그녀가 수십 번도 넘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선택한 것이었다. 블라우스를 입는 순간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그 느낌은 마치 자신감이 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네이비 재킷을 걸치자 거울 속의 서연은 이미 당당한 아나운서의 모습이었다. 스커트는 무릎 위 5cm, 정확히 방송국 복장 규정에 맞는 길이었다. 새로 산 스타킹을 조심스럽게 착용했다. 살색의 얇은 스타킹이 다리를 감싸자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스타킹에 오리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아나운서에게 있어 스타킹에 오리 나간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으니까. 마지막으로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다. 7cm의 적당한 높이가 그녀의 다리를 더욱 길고 우아하게 보이게 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난 준비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선 것은 오늘만큼은 절대 늦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의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었다.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가방 안에서 서류를 꺼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면접 예상 질문들이 정리된 노트.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완성한 소중한 결과물이었다.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전철에 올랐다. 이른 아침이라 차내는 비교적 한산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KBC 방송국 아나운서. 그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뛰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그 자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연이 품어왔던 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과연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릴까? 다른 지원자들은 어떨까? 혹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 보았다. 대학 시절 방송반 활동, 아나운서 학원에서의 발성 연습, 방송국 인턴 경험, 그리고 수백 번도 넘게 연습한 면접 준비.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린 서연은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그때였다. 큰 교차로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렸다.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신음소리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한 할아버지가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폐지들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힘에 부치는 듯 계속 주저앉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못 본 척했고 어떤 이들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힐끗거리며 지나갔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만 급급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시계를 봤다. 아직 면접까지는 시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만약 할아버지를 돕는다면 분명 시간이 지체될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완벽한 모습이 망가질 수도 있었다. 잠시, 아주 잠시 망설임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날이었다. 혹시라도 면접에 늦거나 지금의 완벽한 모습이 흐트러진다면.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굽은 등이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고통스럽게 몸을 떨며 일어나려 애쓰는 그 모습이 문득 서연의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났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해.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확고한 결심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아이고, 괜찮아, 아가씨야, 괜찮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곁에 다가가 있었다. 어디 다치신 건 아니에요? 일단 일어나세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할아버지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동시에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거칠고 갈라진 손, 구부러진 허리,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들이 모두 오랜 세월 동안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일으킨 후 서연은 바람에 날려 흩어진 폐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정장 치마를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폐지를 줍는 모습이 다소 어색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확고했다. 아가씨, 됐어. 그만해도 돼, 옷 더러워져. 할아버지가 말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걱정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폐지를 모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폐지가 또 날아가곤 했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주워 모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무릎이 거친 아스팔트에 스치고 손이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지만 서연과 할아버지는 아직 도로 한가운데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리어카와 함께. 할아버지, 이제 함께 건너요. 제가 리어카 밀어드릴게요.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할아버지 혼자서 끄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였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할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다. 위험해요. 서연이 할아버지를 밀쳐내는 순간 그녀 자신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지만 서연은 리어카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아! 서연이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그녀의 정성스럽게 빗어 올린 머리가 완전히 흐트러졌다. 바람과 충격으로 인해 머리핀이 빠지면서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렇게 공들여 만든 우아한 헤어스타일은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다. 더 심각한 것은 얼굴이었다.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손에 묻은 흙과 먼지가 얼굴에 묻었다. 완벽했던 파운데이션에 얼룩이 생겼고 아이섀도가 번졌다. 특히 입술의 립스틱은 반쯤 지워져 얼룩덜룩해 보였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옷이었다. 넘어지면서 그 순백의 실크 블라우스에 진흙이 튀었다. 가슴팍과 소매 부분에 갈색 얼룩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네이비 재킷 역시 어깨와 팔꿈치 부분이 더러워졌다. 스타킹은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아니,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크게 구멍이 나 있었다. 서연은 황급히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무사했지만 정작 그를 도우려던 서연 자신이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아이고, 아가씨야.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서연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모습에 쏠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절망에 빠졌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완벽했던 모습이 이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후회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다친 곳은 없으시죠? 서연의 첫 번째 걱정은 여전히 할아버지였다. 자신의 망가진 모습보다도 할아버지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아이고, 고마운 아가씨야. 나는 괜찮은데 아가씨가. 할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면접장에 갈 수 없었다. 근처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을 고칠 만한 곳을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두 가지 선택지가 떠올랐다.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습 그대로 면접장으로 갈 것인가.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정말 괜찮으시죠? 아가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살펴본 후 면접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비록 자신의 모습은 망가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면접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는 떳떳할 수 있었다. 서연은 망가진 모습 그대로, 하지만 당당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향해 걸어갔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KBC 방송국 건물 앞에 도착했다. 마철루처럼 솟아오른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우뚝 서 있었다. 평소라면 그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을 텐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로비의 거대한 시계가 무정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면접 시작까지 겨우 8분 남은 상황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로비 기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에 휩싸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이었다. 정성껏 빗어 올렸던 머리는 이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마치 폭풍을 맞은 것 같았다. 얼굴의 파운데이션은 여기저기 얼룩이 져서 얼굴색이 고르지 않았고 특히 이마와 볼에 난 갈색 얼룩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토록 신경 써서 발랐던 립스틱은 반쯤 지워져 입술이 창백해 보였고 아이섀도까지 번져서 눈가가 지저분해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옷이었다. 순백의 실크 블라우스에 박힌 진흙 얼룩이 마치 추악한 상처처럼 선명했고 네이비 재킷의 어깨와 소매 부분도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나운서에게 있어 외모는 곧 생명이었다. 화면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오히려 충격을 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급하게 얼굴을 정리하려 했다. 휴지로 얼굴의 얼룩을 닦아내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머리는 여전히 엉망이었고 옷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18층, 면접이 열리는 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연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모두 완벽했다. 한 명 한 명이 마치 화보에서 나온 것 같았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헤어스타일,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한 메이크업, 그리고 단정하고 우아한 정장 차림. 그들은 이미 아나운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마치 폐허 속에 떨어진 꽃 한 송이처럼 느껴졌다. 아니, 오히려 아름다운 정원에 굴러들어온 돌멩이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공간에서 혼자만 초라하고 부적절해 보였다. 접수 데스크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리셉션 직원은 서연의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명단을 확인해 주었다. 이서연님, 3번 대기석에 앉아서 호명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대기석에 앉았다. 다른 지원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화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서연이 준비가 덜 된 경쟁자로 보였을 것이다. 경쟁이 줄어든 셈이니 그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가방에서 면접 준비 자료를 꺼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자신의 망가진 모습에 쏠려 있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면접을 볼 수 있을까? 면접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김민정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지원자가 호명되었다. 김민정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면접실로 향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다. 걸음걸이마저 우아했다. 약 20분 후 김민정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면접이 잘 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박지연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두 번째 지원자가 들어갔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자신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박지연도 밝은 표정으로 나왔다. 그녀 역시 면접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았다. 서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자신만 이런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서연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드디어 서연의 이름이 불렸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생각하며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면접실 문 앞에 서서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서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면접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큰 테이블 뒤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양쪽에는 남성 면접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향해 집중되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은 최대한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명의 면접관 중 가운데 앉은 중년 여성이 서연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려갔다. 그 시선은 마치 스캐너처럼 정확하고 냉정했다. 면접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평범한 관심이었다가 점차 의아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특히 서연의 얼굴과 옷차림을 본 순간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앉으세요. 면접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처음 두 지원자를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 순간 면접관들 사이에 미묘한 시선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이서연 씨. 가운데 앉은 여성 면접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전문성이 배어 있었다.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외모와 복장은 그 신뢰감의 첫 번째 척도가 되죠. 화면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여지는 직업이니까요. 면접관의 말이 계속되었다. 서연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런데 지원자님의 현재 모습을 보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면접관의 시선이 서연의 더러워진 블라우스와 흐트러진 머리에 머물렀다. 특히 얼굴과 헤어, 그리고 의상 관리는 아나운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면접에 임한다는 것은. 면접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지적받으니 더욱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다.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면 어떨까? 하지만 그런 말은 마치 변명처럼 들릴 수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프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죄송합니다.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서연은 그저 짧게 사과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도운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면접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서연의 사과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앞에 놓인 서류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갔다. 아마도 좋지 않은 평가일 것이었다.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다. 아나운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범 답안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답안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진심 어린 대답이 있었다.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아나운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전달하는 것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요. 말을 마치자 서연은 자신의 대답이 너무 추상적이었나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서연이 믿는 가치였다. 바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할아버지를 도왔고 그로 인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지만 후회는 없었다. 면접관들은 서연의 대답을 들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첫 번째 면접관은 여전히 서연의 외모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두 번째 면접관은 대답 자체에는 관심을 보이는 듯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대학 시절 방송반 활동 경험을 이야기했다. 면접은 약 20분간 계속되었다. 서연은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했지만 처음 외모 지적으로 시작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 느낄 수 있었다.
면접관들의 태도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특히 첫 번째 면접관은 끝까지 서연의 외모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이 가득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관의 말로 면접이 끝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가웠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은 이미 서연에게 관심을 잃은 것 같았다. 면접실을 나서는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면접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대기실을 지나면서 아직 면접을 기다리는 지원자들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한 명의 강력한 경쟁자가 제거된 셈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연은 방금 전 면접 상황을 돌이켜보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변명일 뿐이었다. 진정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랑하듯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건물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다. 그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될 뿐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침에 그토록 밝게 빛나던 태양이 이제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꿈도 함께 저물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록 오늘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더 잘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서연은 집을 향해 걸어갔다. 망가진 외모와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도 그녀의 신념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서연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 며칠 후 예상했던 그 메일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님. 지난번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한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서연은 메일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불합격 통보를 받으니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면접날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다. 만약 그때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외모도 망가지지 않았을 테고 면접관들에게도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마음이 더 불편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은 틀림없이 옳은 일이었다. 비록 그로 인해 면접에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은 서연이 믿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 결과였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다른 기회가 있을 테고 그때는 더 잘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선택은 옳았어.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거니까. 서연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했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의 진심과 가치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다. 실패했다는 슬픔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내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합격 메일을 받은 지 며칠이 흘렀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몇 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말이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 속에서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그 꿈을 선택했다. 하지만 과연 그 선택이 옳았을까? 면접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며 만약 그때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모도 망가지지 않았을 테고 면접관들에게도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마음이 더 불편했을 것이다. 오늘은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서연은 오늘은 밖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냥 걸어보자.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서연은 가볍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어느새 서연의 발걸음은 익숙한 길로 접어들었다. 학창시절 자주 찾던 한강공원 근처로 향하고 있었다. 한강공원은 서연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장소였다. 중학생 때부터 이곳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나도 저 텔레비전 속 아나운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꿈을 키웠던 곳이었다. 지금 이 순간 서연의 마음은 그때의 순수한 열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 같았다. 공원 근처 벤치에 앉은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위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꿈, 그리고 최근의 실패에 대해 생각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아닐까?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젖어들었다. 사랑하는 일을, 그것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이 가슴 깊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회가 없었다. 할아버지를 돕는 것은 옳은 일이었으니까.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였다. 서연은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도와드렸던 바로 그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서연은 놀라움과 반가움의 벤치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갔다. 할아버지는 서연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서연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횡단보도에서 리어카 밀어드린.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이제야 기억이 난 듯했다. 아, 그 아가씨구나. 고마웠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실패의 슬픔에 잠겨있던 순간 그날의 기억을 함께 나눈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신기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또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이제 일은 거의 다 했어. 근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할아버지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사실 그날 제가 면접이 있었거든요. 방송국 아나운서 면접이었는데 할아버지 도와드리다가 옷이 더러워지고 머리도 흐트러져서 그래서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나 봐요. 불합격했어요. 말을 마치고 서연은 할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서연이 불합격했다고 생각하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를 도와주느라 늦긴 했지만 후회는 안 해요. 덕분에 마음은 후련했거든요.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날 나도 고마웠어. 그리고 오늘 너를 다시 만나서 다행이군. 서연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공원 입구에서 중년의 신사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중요한 사람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어르신, 이렇게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곧 이쪽으로. 그 말을 들은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회장님, 무슨 회장님. 서연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다. 정장 입은 중년 신사는 서연을 힐끗 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신사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서연이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사의 말을 들었다. 서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할아버지가 어째서 정장 입은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잠시 후 신사는 다시 서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KBC 방송국 경영본부 부사장 김민석입니다. 서연은 놀라움의 명함을 받아들고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다. 명함을 보니 정말로 그는 KBC 방송국 경영본부 부사장이었다. 서연이 면접을 본 바로 그 방송국의 임원이었다. 할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는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전과는 달랐다.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다. 아가씨,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 시간이 있으면 함께 차라도 한잔할까? 서연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와 부사장은 서연을 데리고 공원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할아버지가 먼저 탔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부사장의 안내에 따라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서연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서연을 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소개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나는 박정호라고 해. KBC 방송국의 창립회장이자 현재 명예회장이지.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도와드린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KBC 방송국의 창립회장이라고? 이것은 꿈이 아닐까?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와 부사장의 태도를 보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은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부드럽게 멈추게 했다. 내가 늘 하는 일이란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사람은 누구든 낮은 곳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보이는 법이지. 나는 1년에 몇 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익명으로 거리에 나서곤 해.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어. 서연은 할아버지, 아니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도와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KBC 방송국의 창립회장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차는 조용히 도심을 지나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 앞에 멈췄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박 회장은 커피를 홀짝이며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대형 방송국의 회장이라니.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놀랐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성공한 사업가로 보지.
하지만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가는 거지. 박 회장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자수성 가한 사업가였다.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작해서 점차 텔레비전 방송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지금의 KBC 방송국을 일구어낸 장본인이었다. 어려웠을 때 누군가 작은 도움을 줬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지. 서연은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그의 깊은 인생 철학에 감탄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따뜻한 인간미와 겸손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아가씨가 나를 도와줬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요즘 젊은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아가씨는 달랐어. 중요한 면접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노인을 도와줬잖아. 서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이 어색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박 회장은 서연의 말에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 마음가짐 말이야. 박 회장은 옆에 앉아있던 김 부사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김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서연 씨, 우리 방송국에서는 매년 신입 아나운서를 뽑을 때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어. 서연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며 박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너 꿈이 뭐냐고 물어도 될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나운서예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김 부사장이 건넨 작은 수첩을 받아들어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쓰는지 궁금했지만 예의상 물어볼 수는 없었다. 박 회장은 글씨를 다 쓴 후 그 종이를 김 부사장에게 건넸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인사부에 이 사람 다시 검토해주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회사의 철학과 가장 가깝더군. 박 회장의 말을 듣고 서연은 어리둥절했다. 그가 쓴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의 표정을 보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연 씨, 면접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우연과 기회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박 회장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록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계속하실 수 있어요? 성공하신 분이 왜 그런 힘든 일을?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공이라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 그 품격은 낮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 그의 말에 서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큰 회사를 이끌고 있다니, 그래서 KBC가 신뢰받는 방송국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가씨를 만나서 정말 기뻤어. 그리고 확신했지. 진정한 인재는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야. 박 회장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비록 면접에서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박 회장은 서연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기억해. 사람을 돕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비웃는 세상이 부끄러운 거야. 너의 진심을 잊지 마라. 그 말이 서연의 가슴 깊이 울렸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차에서 내린 후 서연은 박 회장과 김 부사장을 배웅했다.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서연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김 부사장의 명함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박 회장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확고해졌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서연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일주일 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서연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해 보니 KBC 방송국 인사팀이라고 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미 불합격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연락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혹시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연님, KBC 방송국 인사팀 박지연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공손하면서도 따뜻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최종 검토 결과 이서연님을 저희 방송국 아나운서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불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합격이라니? 이것은 꿈이 아닐까?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불합격 통지를.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 재평가 과정을 통해 이서연님의 자질이 저희 방송국 가치관과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채용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서연은 박 회장님과의 만남이 떠올랐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신 것이 분명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입 교육이 시작되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어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박 회장님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 분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처럼 공정하게 평가받은 게 아닌데. 하지만 서연은 곧 마음을 다잡았다. 박 회장님이 본 것은 서연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나운서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출근 날, 서연은 가슴 뛰는 마음으로 KBC 방송국 교육센터에 도착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꿈에 그리던 그곳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센터 강당에는 서연을 포함해 총 15명의 신입 아나운서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에는 그날 면접에서 만났던 지원자들도 보였다. 김민정과 박지연도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분명히 불합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연이 함께 선발된 것이 의외였을 것이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육 담당 매니저가 앞에 나섰다. 그녀는 베테랑 아나운서 출신으로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여러분은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기수에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매니저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혹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교육 매니저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아나운서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나운서는 단순히 뉴스를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안정감을 주며 때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자신이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방송을 통해 실현하고 싶었다. 교육이 끝난 후 교육 매니저가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박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람을 돕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비웃는 세상이 부끄러운 거야. 너의 진심을 잊지 마라. 박정호.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직업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교육기간 동안 서연은 최선을 다했다.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발성 연습, 발음 교정, 방송 장비 사용법, 뉴스 작성법, 인터뷰 기법 등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꿈에 그리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강의였다. 강사는 오랜 경험을 가진 선배 아나운서였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아나운서는 카메라 앞에서만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일상생활에서도 아나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방송국의 이미지가 되고 나아가서는 언론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그날 할아버지를 도왔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자신이 한 행동이 바로 진정한 아나운서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실제 뉴스 진행 연습이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처음에는 긴장해서 실수를 연발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갔다. 서연의 스타일은 따뜻함이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보다는 시청자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바로 서연이 추구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송이었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서연은 첫 방송 데뷔를 하게 되었다. 아침 뉴스의 보조 진행자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첫 방송 당일 서연은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다. 메이크업실에서 화장을 하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 속에서 보던 그 공간에 자신이 서 있다니 꿈만 같았다. 5분 후 방송 시작합니다. 플로어 디렉터의 외침이 스튜디오에 울렸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선배 아나운서가 서연에게 작은 조언을 건넸다. 첫 방송이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시청자들과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무엇보다 진심이 중요해요. 진심, 그 말이 서연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렇다. 기술이나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다. 30초 후 방송 시작. 카메라 감독의 손질이 시작되었다. 붉은 불이 켜지면서 방송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KBC 아침 뉴스입니다. 선배 아나운서의 멘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서연의 차례가 왔다. 오늘 하루도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청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렸다. 스태프들이 서연의 첫 방송을 축하해 주는 것이었다. 정말 잘하셨어요. 첫 방송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선배 아나운서가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다.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김 부사장이 서 있었다. 서연 씨, 첫 방송 축하드려요. 박 회장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데 잠시 시간 되세요? 서연은 놀라면서도 반가웠다. 박 회장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회장실로 향하는 길, 서연의 마음은 설렜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서연을 맞아주었다. 첫 방송 잘 봤어. 정말 훌륭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모든 기회를 주셔서. 서연이 감사 인사를 드리려 하자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고마워할 건 나야. 너 덕분에 우리 방송국이 진정한 인재를 얻게 되었거든.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내 방송을 보면서 확신했어. 너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거야.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내가 보여준 진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였어. 기술은 연습하면 늘지만 사람을 향한 진심은 타고나는 거거든. 박 회장은 서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건 우리 방송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펜이야. 첫 방송을 기념해서 선물하고 싶어.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카드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실한 마음으로 쓰는 모든 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은혜는 무슨? 내가 앞으로 보여줄 방송으로 충분히 보답받을 거야. 회장실을 나서며 서연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박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고 시청자들에게 신뢰받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KBC의 대표적인 신인 아나운서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진행 스타일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서연이 진행하는 따뜻한 아침 뉴스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자들은 서연의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가 아침을 더욱 상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서연은 퇴근길에 그날 할아버지를 만났던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싶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서연은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생각했다. 절망의 나락에서 꿈의 정상까지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여전히 서연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리어카 바퀴 소리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회장이 아니라 정말로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다.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고마워라. 하지만 아가씨가 옷이 깨끗한데. 괜찮아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도왔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사람을 돕는 것에 조건이 있을 수는 없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시민 한 명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KBC 아나운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 사진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고 댓글로는 응원과 칭찬이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에서 그 소식을 들은 서연은 당황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박 회장은 더욱 기뻐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아나운서의 모습이지. 카메라가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진심 말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서연은 특별한 멘트를 했다. 오늘 화제가 된 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배려, 그것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더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 거리에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서연의 진심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1년 후 서연은 KBC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메인 앵커로 승진했다. 그녀의 뛰어난 진행 능력과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 서연은 다시 한번 박 회장을 만났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모든 것이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진심과 노력의 결과지.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야. 박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 그 책임감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마. 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스타킹이 찢어지고 옷이 더러워진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박 회장이 선물해준 만년펜을 꺼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 오늘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 펜을 놓고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카메라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변함없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연이 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신념이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찢어진 스타킹과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로도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한 젊은 여성의 작은 선택이었다.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져 갔다. 꿈을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